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가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잭슨 홀 파월 연설 다 보셨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는 된다고 하였지만 저는 파월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서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이전에 파월 연설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번 8월 23일 연설에서는 파월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대 지수인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파월 연설은 2020년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물가는 2022년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잘 내려오고 있다. 대략적으로 지난 4년간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고 금리 인하는 이제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8월 23일 잭슨홀 파월 연설 내용입니다. 검은색은 실제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조정 시간이 왔다. 방향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 현재 고용 시장 상태를 유지하기 바란다.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을 지켜보고 하겠다. 즉 9월에 확실히 내리겠다고 딱 집어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9월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CPI 물가 지표보다는 노동 관련된 일자리 및 실업률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CPI가 2점대로 내려왔죠. 하지만 8월 5일 우리가 하락장을 경험했을 때 샤메 법칙이다, 경기 침체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건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하고 시장이 확 빠져버렸죠. 따라서 앞으로 추후 나오는 데이터도 노동 관련된 실업률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등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 여름 인플레이션이 정점이었고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맞추겠다. 노동시장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도 때는 거의 9점대, 8점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계속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도 고금리 상태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물가가 CPI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역시 연준은 주가를 잡는 곳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파월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파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물가를 잡고 실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적절히 하면서 물가도 안 뛰는 소프트 랜딩, 즉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8월 23일 섹터별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니 3대 지수가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소비재주 2% 올랐고요. 부동산, 리츠주, 리얼 에스테이트 1.94% 올랐습니다. 거진 한 2%씩 올랐죠. 그리고 테크주도 1.6% 올랐습니다. 다른 섹터들도 오르긴 했지만 확실히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리츠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조금씩 올라왔고 하긴 하지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아직 빌빌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빌거리는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금리 인하 시 어느 쪽이 좋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처음으로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고 6개월 동안을 살펴본 데이터입니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더 좋다. 소형주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이 대형주에 앞선다고 합니다. 즉 소형주는 대부분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좀 많죠. 그들은 자금을 받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지금처럼 고금리 때는 내는 이자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내는 이자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줄겠죠. 지출이 줄면은 매출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주가에 그만큼 더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좋아.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오르는 편이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이제 그 채권과 이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섹터 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수익률은 아니고요. 해당 섹터 내에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6개월 까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첫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아무래도 우리는 장기 투자가 컨셉이기 때문에 6개월 못해도 6개월, 12개월 이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무래도 좋죠. 테크주, 원자재주, 부동산, 리츠주, 유틸리티. 6개월 78%, 89%, 12개월 67%, 78%, 67%.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주는 제가 리얼티 인컴을 좀 들고 있는데 리얼티 인컴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선반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거진 확실시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얼티 인컴이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상승이 한 10%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오를 확률도 있겠지만 근데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조정받으면 우리는 부동산 리츠주에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방구석 월가의 뷰.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볼 필요가 있다. 점도표를 막 찍거든요. 어떤 위원은 25bp, 50bp, 75bp, 이상한 애들은 막 100bp도 막 찍고 이러는데 금리 인하 폭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50bp가 점도표가 많으면 진짜 한 번에 50bp를 내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CPI 물가, 실업률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왜? 2점대로 이제는 내려왔다. 물가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면 시장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작을 하는 거죠. 왜? 뒤통수 맞은 거니까. 그리고 고금리 압박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섹터들, 특히 부동산 리츠 섹터, 그리고 기술 테크, 원자재, 임의 소비재 쪽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만 실적 및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채 비율이 높지만 실적 및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가 있었다.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자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돼버리면 많이 냈던 이자를 적게 내겠죠. 실적의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의 이점입니다. 실적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또 언제 안 좋게 해석할지 모르니
항상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최고의 해지는 저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방구석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